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으로 또 넘어갈 텐데요. 다음으로는 청년들의 대나무 숲 청년 스피치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제 뭐 청년들을 모셨는데, 네. 오늘은 이제 윤미나 김예선 청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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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차례대로 이제 인터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TBWA 주니어 보드의 탈조선 프로젝트 팀이 오늘 일정으로 인해서 함께 해주시 못해서 대신해서 소개해 주실 우리 윤미나 청년, 네, 모시겠습니다.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노동청년 윤민아입니다. 벌써 세 번째 만나 뵙네요. 부끄러울기도 한데 저희가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TBWA의 탈주선 프로젝트 팀 여러분들이 인턴 생활 중이시다 보니까 휴가 사용이 어려우셔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게 되셨는데 이거를 저희가 대신 소개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생략하는 게 맞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인턴 생활과 다양한 활동들로 인해서 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 역시 청년의 어떤 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습 이대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제가 또 대타 전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 번째 대타를 뛰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TBWA 주니어 보드의 탈조선 프로젝트 팀은요, 사실은 그 TBWA는 광고회사라고 해요. 그 광고회사가 이제 청년 15명, 대학생을 선발해서 현업에 있는 광고인들과 멘토 멘티 활동을 하면서 스피치 대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슬프게도 이제 스피치 대회를 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 저희가 그 이 망치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스피치 대회를 탈조선 프로젝트라고 하는 영상을 찍는 것으로 이제 변경해서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목소리가 나오는 오디오 영상물이에요. 7개의 영상물이 있고 제목부터 저희의 마음을 울립니다.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링크를 방송 끝나고 다 공유해 드릴 텐데 사랑하는 할머니에게는 할머니를 참 사랑하지만 오빠였나 남동생이었나 잠깐 헷갈리는데 남자 형제와 좀 다르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던 할머니에게 담담하게 이제 글을 읽어가는 글이었고요. 두 번째는 생명끈을 줄여 가방끈을 늘리는 K대 학생이라고 해서 요즘 저도 이제 제 모교에서 좀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다 보니까 이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직종을 꿈꾸는 대학생 친구들에게 와서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해서 가서 얘기를 하면 취업도 너무 힘들고 사회 나가는 것도 너무 두렵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니까 대학원 진학으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진학했더니 겪었던 이야기들을 또 써주신 오디오고요. 세 번째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거는 제가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의뢰의질. 저희가 어제였죠. 노동과 관련해서 이제 갑질, 감정 노동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을에게 의지를 하더라라고 하는 또 오디오이고요. 다섯 번째, 연애 꼭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또 주제가 있었고 여섯 번째는 성스러운 이야기. 네, 이거는 또 오늘 너무 힐링을 잘해주신 김민희 소장님이 계시지만 이 성스러운 이야기는 또 김혜민 PD님 참 좋아했을 주제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김혜민 PD님 혹시 아직 계시는가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밤에 시민권을 요구합니다. 라고 하는 7개의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의 청년 문제를 좀 어떻게 이야기하고 알리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상물로 오디오북으로 만든 이제 편집물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들어보고 오늘은 뭔가 들어보고 같이 나누는 시간이 많네요. 앞부분도 그랬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보고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느낌이 대장다람쥐님, 네, 요 제목에서 모든 걸 많이 얘기해주는 오디오북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들어볼 게 그 TBWA 주니어 보드 팀에서 2개를 추천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생명권을 줄여 가방끈을 늘린 K 대학원생과 두 번째는 밤의 시민권을 꼭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셨고 세 번째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걸 하나 선정해서 3가지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생명권을 줄여 가방끈을 늘린 K 대학원생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수많은 대학원생들을 대신에 한 폭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날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학업을 선택한 대견하고 대단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의 대학원생인데요. 그들의 실상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속칭 요즘 그런 짤 많이 돌잖아요. 이제 교수님이 면담하자고 하면 도망쳐 노예가 되지 마, 막 이런 짤이 많이 도는데, 네, 여기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읽자면 본격 21세기 노예썰 대학원생들의 하소연을 들어볼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듣고 네, 대화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끈 줄여 가방끈 늘리고 있는 대학원생 조교 이승아입니다. 대학원 좋죠. 월급 주지, 연구실 내주지, 학위 주지, 죽여주지. 죽여주세요. 한 번 판 우물 끝까지 파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너무 깊게 들어온 건가 봐요. 이젠 나가는 출구가 안 보여요. 아, 깜깜해. 거기 누구 없어요? 여기 대학원생 갇혀있는데. 와보니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조교일하고 학부생들 응대하고 교수님이 시키시는 일까지 하고.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수연구실 책장에 있는 그 수업 자료들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작년 심리학개론 수업에서는 저 거의 교수님이었다니까요. 퀴즈 채점, 질의응답 게시판 관리까지 전부 다 제가 했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받고 할 일이 아니긴 하죠. 왜 대학원생은 21세기 합법적 노예라고들 하잖아요? 그거 밈으로 소비하지 마세요. 여기 진짜 살아있는 노예, 바로 나, K대학원생. 학력 높이는 게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네요, 요즘 세상엔. 아, 저런 말 없다. 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지금 채팅창에 보면 대학원생 너무 힘들죠, 대학원생 힘들죠,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사실 저도 제 주변에 요즘 대학원을 진학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가는 친구들도 봐요. 보면서 어제 인스타 스토리에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링거 받는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이제 수업 자료를 따라가기도 너무 벅차다. 이런 네, 사진들도 올라오고 제 친구도 다른 친구 박사과정 중인데 자기가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방광염에 걸렸다고 네, 지금 아마 오늘 들어오라고 했는데 너희의 이야기를 한다. 들어와라 했는데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방광염에 걸리기도 하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돼서 힘들다. 근데 사회에서는 대학원생을 또 다르게 볼 때 취업하기 싫어서 너가 진학한 거잖아 라고 오히려 공격을 받거나 아니 너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왜 그렇게 불편이 많아 불만이 많아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듣는다고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고 힘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대학원생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밤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영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영상은 이제 주거 침입 범죄, 기각계 범죄, 아직도 밤길이 위험한 세상에서 외치는 여성들의 한마디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누군가 밤거리를 자유롭게 누리고 있다면 다른 누구든 그렇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여러 개의 밤거리를 떠올리면서 안전한 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영상을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야근을 간혹 하는데 그러면 이어폰 양쪽 다 꽂고 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밤을 걸을 때는 혹시 누가 뒤에서 나를 덮치진 않을까, 때리진 않을까, 묻지마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요즘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집에 묻지마 폭행 피해자 가족이 있었거든요. 남동생이. 그래서 이게 남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요즘 들어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저희 나라 밤거리가 남녀 모두에게 위험한 것 같고 또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위험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또 만들어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밤의 시민권을 요구합니다. 밤에 혼자 걷는 길, 뒤를 돌아보며 걸음을 서두르는 대신 여유롭게 음악을 듣고
별을 보며 천천히 걷고 싶습니다. 슈퍼 섹시하게 딱 붙는 옷을 입고도 멋지게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안전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밤의 거리를 돌아다닐 자유이자 권리. 밤의 시민권을 요구합니다.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밤에 그 말은 해당되지 않는 듯 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한 손에 쥔 휴대폰에는 112 번호를 찍은 채 걸어갑니다. 신데렐라도 아닌데 자정이 가까워오는 시간에 골목길에선 내 마음이 느슨하지 못하겠습니다. 누군가 밤거리를 자유롭게 누리고 있다면 다른 누구든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밤이 올까요? 그런 밤은 와야만 합니다. 네. 모두가 안전한 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상을 저희가 다른 직원들과도 좀 나눠봤고, 제가 50대 남성분께도 한번 공유해드렸어요. 이거 듣고 어떠냐 심정이 있을 때 한번 상상을 하고 그날 저녁에 걸어보셨대요. 이 길을 내가 여자고 나에게는 어떤 힘이 지금 없고 내가 위험한 순간이 닥쳤을 때 공격할 도구가 없다 생각하고 걸어보셨는데 느낌이 평소 걸었을 때랑 다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댓글에서 보미보미님께서도 나 이어폰 안 꼽는다 이렇게 공감해 주셨고, 라일라 꿍님께서도 밤이 특히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동생도 한번 그렇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나서, 남동생이긴 하지만 저희 집 식구들은 밤을 잘 두려워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참 모두가 안전한 밤, 저희 나라가 분명 치안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사실 CCTV가 워낙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폭행들이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기갓길, 내가 일을 끝내고 학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걷는 길이 무섭지 않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신나는 감정으로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밤의 시민권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영상은 제가 꼽았습니다. 저희 직원분들께 같이 나누면서 나 이거 꼭 틀고 싶어요 라고 해서 제가 꼭 틀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연애 꼭 해야 해요? 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두 번째 게스트 분께서 M4 세대 얘기하시면서 포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도 있고, 이분의 얘기는 조금 다르긴 해요. 예, 들어보시면 좀 웃기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연애가 2030 세대에서 저는 포기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그렇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연애 얘기 잠깐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시죠? 댓글 보고 수다 떠는 거 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연애 꼭 해야 되나요?를 준비했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그런 눈으로 좀 보지 마세요. 모태솔로라고만 하면 무슨 외계인 보는 것처럼 헐, 이런 생명체를 내가 만나다니 하고 놀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특히 명절 때면 아직도 애인 없다는 말에 다들 기겁들을 하는데 이번에 더 얼마나 기가 막혀들 하실지. 아니 저 남들 안 해본 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꼴랑 연애 한 번 안 해봤다고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나요? 그리고 솔직히 못소린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다들 못소리라고 하면 어디가 부족한가? 하면서 의심부터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들은 저 애새끼 취급하고요. 솔직히 좀 어이없죠. 지들은 뭐 얼마나 어른스럽게 사랑을 하길래. 그리고 제가 걔들 연애 상담해 주잖아요. 제가 다 현타가요, 현타. 솔직히 그리고 제 친구들이지만 진짜 걔들은 여자를 몰라요. 뭐 여튼 뭐 모태솔로는 어쨌다 저쨌다 말들이 많은데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소심하지도 않고요. 센스 없지도 않습니다. 그거 다 전부 편견이에요. 그리고 언젠간 저도 제 짝 찾을 수 있겠죠. 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전. 여유롭게. 그리고 여러분, 꽤 괜찮은 시임도 많다고요.
경력직만 찾는 거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사실 전 지금 제 상황이 꽤 만족합니다. 그니까 연애 꼭 해야 되냔 말이에요. 안 해도 이렇게 잘 사는데. 안 그래요? 네, 사실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웃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명절 때 연애하냐 제가 좀 지겨웠거든요. 너무 지겹고 왜 이렇게 남의 연애와 결혼에 다들 관심이 많을까. 본인들 가정을 두루두루 살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멘트가 너무 공감이 갔었고 두 번째는 아니 취업하기도 힘든데 경력직 그렇게 타령인데 어떻게 연애마저 경력직 타령이냐 이 멘트에 제가 정말 배꼽을 깔깔깔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우리 뭐 경력직 신규직 상관없이 함께 네, 연애를 꿈꾸고 혹은 연애를 하지 않은 분들도 존중할 수 있고 연애에 대해서 다채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대화 문화가 장착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가 마지막 영상을 꼽았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안녕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TBWA를 대신해서 선생님께서 되게 다양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TBWA 주니어 보드에서 탈조선 프로젝트, 방금 우리 보셨던 7가지 중에 한 3가지를 봤는데 7가지 다양한 내용들도 나중에 업로드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저도 짧게 봤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진솔하고 적나라한 내용들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많이 고립돼 왔고 그랬던 상황에서 이렇게 적나라한 얘기들이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보편성, 공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나는 또 내 할 일을 잘 하고 그리고 상대방은 서로의 경계를 잘 지켜주고 그리고 사회도 안전망을 좀 잘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어제와 그제와 똑같이 커피 쿠폰 20분께 드린다고 하니까요. 우리 같이 마음을 진실되게 또 나눠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